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만약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IRA 법안을 철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인도 공장이 무산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CATL에 포드랑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이거를 의원들이 거기에 하원 의원들이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 나트륨 배터리 개발 현황도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2차 전지가 어떻게 대세가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일자리를 빼앗고 자동차 가격만 인상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당선이 된다면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명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IRA 이거를 보조금 지원 등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 게 다 전기차 전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 근로자 일자리를 빼앗고 오히려 자동차 가격만 더 인상시킨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그리고 미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은 신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가 넘는 주된 이유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싸졌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막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IRA 법안을 만약에 폐지시킨다고 하면은 중국한테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시장을 살짝 그냥 포기하고 유럽이랑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IRA가 이 법을 아예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폐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내 배터리가 더 타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가격 전기차 가격도 싸야 된다 하면은 이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뭐가 있냐. 결국은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를 써서 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또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제네 델런이나 토니 블링컨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많이 왔다 갔잖아요. 중국에. 결국 중국이랑 교역을 잘 해서 GDP 상승을 2% 이상 지금 미국의 GDP 성장을 2% 이상 해야 되거든요. 다음 재선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미중 관세도 완화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미중 제재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결국 그런 걸 해줘야 중국에서도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더 많이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내년에 재선이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중국 종목들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IRA 법안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이제는 한국 전기차나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나 둘 다 이제는 평등하게 싸울 수가 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한 게 똑같아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바이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한국의 값싼 수입품 홍수로 파괴되는 동안 36년간 상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광물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한국에도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중국은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버리면은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오히려 중국에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호재의 기사거든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지금 중국 투자를 거의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 호재라고 하냐면 요즘 캐시우드가 지금 뭐 아크펀드나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팔면 오히려 급등을 하거든요. 캐방꿀이라고 해서 캐시우드가 팔면 오히려 오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오르기 전에 캐시우드가 팔아서 올랐고요. 돈나무 언니가. 그리고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를 파니까 오히려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거의 다 팔았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 주식이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호재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중국 비아디 10억 달러 투자를 퇴짜 놨다고 합니다. 왜 퇴짜를 놨냐 보니까 심의 과정서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오히려 자국민들은 채용을 별로 안 하고 중국인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중국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게 뭐 그런 걸 지적해서 퇴짜를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전기차 칼럼니스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가 안보 우려로 비아디의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제안을 거부한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대신 뭐 일본의 공장을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비아디에게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비아디 제조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비아디 트럭이랑 버스 만드는 제조 공장이 미국에 누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아디는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장도 직원도 모두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비아디가 공장을 진다고 해서 현지인들을 채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장이나 현지인들도 다 그 나라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와달라. 이렇게 일본 전기차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트위터 쓴 거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인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퇴짜를 놨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이제 협의를 봐서 다시 인도 공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이렇게 튕긴 거라고 보면 돼요. 밀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 정부가 살짝 튕긴 것 같다. 왜냐, 협상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튕긴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하원에서 또 이거 좀 악재 기사가 떴죠. IRA 우회하는 포드랑 CATL 합작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고 했잖아요. 심각한 의문이다. 그래서 쭉 뭐 이 기사를 보면 CATL이 지금 뭐 포드랑 합작을 해서 IRA 법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소재랑 부품을 사용하는데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우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걸었다. 미국 하원 의원에서 공동 서한을 보내서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지금 포드는 CATL과의 거래가 뭐 수천 개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드의 지속 가능성과 인권에 대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키며 미국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정보는 각각의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드와 CATL 간의 합작은 고소득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미국인이 아닌 중국 시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미국 땅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미국 땅에 지어지려고 하면은 이미 미국 사람이 훨씬 많이 채용이 되겠죠. 이게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인이 와도 파견 인력만 얼마 안 오고 거의 미국 사람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또 딴지를 걸더라고요. 뭐 중국이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에 지금 인권 문제가 있지 않냐, CATL도 이쪽에 효율적인 통제를 해서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괜히 또 딴지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봤을 때는 요즘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은 중국도 반칙을 하고요, 미국도 똑같이 반칙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이제 뭐 또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CATL이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의 지리 전기 밴이 지금 보조금만 2천만 원 받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에서 전기 밴 세아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 코리아 지분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암암리에 이렇게 다 르노 코리아랑
질이랑 이렇게 지분이 섞여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이미 전기 트럭 T4K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거 버스는 지금 전기 버스 점유율 국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에. 그리고 동풍 모터스는 전기밴 마사다를 판매하고 있죠. 저 이거 마사다 몇 대 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마사다 EV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전기밴이. 그래서 이게 왜 팔릴 것 같냐 보면은 현대에서 안 만드니까, 현대에서 전기로 된 이 차량을 안 만드니까요, 이 차량은 중국밖에 안 만듭니다. 그래서 팔릴 수밖에 없다. 이 전기밴을 지금 명신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지금 지리의 세아라는 모델을 지금 픽업 트럭이거든요. 이거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주행거리는 뭐 1회 충전에 184km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시내 배달 용도로 쓰겠죠, 택배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걸로 쓰려고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4K도 지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서서히 상용차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승용차로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결국 경쟁을 하게 되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격으로 후려치면은 진짜 이게 걱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ATL은 지금 방산 회사까지 차려서 광물의 무기화에 지금 거센 바람을 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매장량 쭉 보시면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이렇게 1, 2, 3등 다 보이시죠? 근데 CATL이 여기서 중요한 게 광산회사 마을캉 스다이를 설립을 해서 광산을 입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랑 칠레 리튬 광산에 지분 투자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CATL이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다 진출하고 있다. 짐바브웨까지도 또 중국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칠레 SQM과 7년간 뭐 10만 톤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독일, 미국 기업과 계약 공급망 다변화도 하고 있고, SK온도 칠레, 호주 기업과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포스코 요즘 유명하죠. 포스코 홀딩스도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30년에 42만 3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CATL도 잘 하고 있으니까 둘 다 투자하셔라. 제가 뭐 하나만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둘 다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키아가 보인다, 노키아 모멘트가 보인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망할 조짐이 보인다. 지금 독일 3사가 지금 아우디, 벤츠, BMW, 포르쉐 이런 데가 지금 내연기관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로 잘 못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서 테슬라랑 비아디가 워낙 경쟁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독일 3사들이 경쟁을 못한다 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더 넘어간다고 하면은 독일 기업들이 쇠퇴하거나 많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예전 노키아처럼 1등이었던 핸드폰 회사의 노키아처럼 독일 3사도 1등이었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세지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랑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지금 독일 3사들이 이제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시장도 지금 요즘 뭐 한국에서도 많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지금 중국이 더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 왜냐, 워낙 이 배터리 재활용도 하려고 하면은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야 봤자 뭐 몇십만 대 되겠어요. 몇만 대 되겠죠, 몇만 대. 근데 중국은 이제는 몇십만 대, 이제 100만 대 그렇게 가량이 배터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 싹쓸이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미 중국 내에서는 배터리 재사용 경제성을 실현했고 올해 매출은 1,000억 원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유 코발트가 지금 거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재사용을 하고 있고 화유 코발트가 이런 경쟁력도 있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화유 코발트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K 배터리랑 차이나 전기차랑 둘 다 왜 투자를 하냐고 하면은 이 새만금에서도 지금 전구체 공장이 지어지는 거 보세요. SK온, 에코프로, 거린메이 이렇게 다 같이 지어지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해라. LG화학이랑 또 화유 코발트가 또 같이 하고 있고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랑 화이오 코발트,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랑 CNGL, 자 이렇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96.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투자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차이나 전기차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 얘기를 곡해해서 뭐 K 배터리엔 투자하지 말고 차이나 전기차에만 투자해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대세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가 어떻게 대세가 돌아가냐면, 테슬라가 지금 5천만 원대 모델 Y를 한국에 출시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기 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델 Y라는 이 모델이 원래는 1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1억 원이 넘어갔는데 왜 어떻게 5천만 원대로 이렇게 가격을 줄였냐 하면은, 결국은 중국의 공급 업체, 중국 부품을 거의 95% 쓰고요. 상하이에서 만든 게. 그리고 중요한 건 배터리, 전기차 가격을 결정하는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가 값싸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고, 테슬라는 이제는 저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 비싼 거는 살 사람이 다 샀다는 얘기죠. 매니아들은 다 샀기 때문에 이제는 싼 가격에 팔아야 이제 점점 대중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싸게 간다. 그 중에 거기에 쓰이는 배터리가 앞으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이런 테슬라 차량들은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여러 군데로 더 수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면은 당연히 중국 전기차나 차이나 전기차 이런 매출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FP 배터리 다음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 것 같냐, 가성비 끝판왕이 뭐가 될 것 같냐, 저는 나트륨 배터리가 가성비의 끝판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배터리사 17곳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나 S볼트라고 해서 스볼트 에너지가 지금 같이 뭐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은 값이 더 싸집니다. 이 시구리라는 이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 1,500만 원 이하가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전기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공세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또 관망적이다. 요즘 보면은 배터리 개발에서 보면은 한국은 지금 배터리 개발에 너무 공세적으로 하지 않고 좀 수비적이고 오히려 생산량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은 인력을 갈아 넣고 자본을 갈아 넣으면서 배터리 수준을 많이 올리고 있다. LFP에서도 그렇고요, 반고체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CATL에서는 제가 응축 배터리라고 해서 밀도가 500이 넘는 배터리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오에서는 1100km 가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젤 타입 전해질 반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 위라이온이라고 해서, 니오의 자회사 위라이온이라고 해서 반고체 배터리를 지금 양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1100km 간다. 이런 기술도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브랜드가 동남아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75%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아디의 오토3나 아토3 있잖아요. 비아디 아토3나 이런 게 3천만 원대니까 이렇게 싼 가격대로 나와 버리니까 LFP 배터리로, 그러니까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거의 전기차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다 장악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즘 전기차와 배터리의 트렌드, 대세라고 하죠. 대세는 저가 대중화로 가고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은. 그래서 그 중심에 LFP 배터리가 있고요. 이거를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더 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길게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저는 뭐 1, 2년 보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른 주식도 다른 ETF도 투자하고 있지만 이 차이나 전기차도 5년 이상 보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거랑 맞지 않은 뭐 1, 2년 투자해서 승부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고 다른 데로 가세요.
손절하시고 다른 ETF나 다른 주식으로 가시고, 저는 5년 보고 하니까 저랑 이 결이 맞은 분들만 남으셔서 투자에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